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93화 인자언척입니다. 어질인, 사랑할 자, 숨을 언, 슬플 척이 되겠습니다. 이 숨을 언은 가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번역해 보면은 어질고 자애롭고 가요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리고 약한 사람을 처근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인이란 말 자체가 나를 대하듯 남을 존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덕목으로 이 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타인을 상냥하게 대하는 자세로서 이 어질린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은은 다른 이에게 동정을 베푸는 걸 말하고, 이 척은 그런 이의 아픔을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이 인자언척은 이 명자의 사단론에 나오는 이 척은지심, 인지단냐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명자께서는 공자의 인사상을 받아들여 의사상을 강조하셨는데요. 명자는 성선설을 믿었으며 사람이 본래 가지는 척은지심이야말로 사람이 선한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그 예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무조건 살려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명자의 사상이 담긴 이 사단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은지심, 인지단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근본이고, 수호지심, 의지단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의의 이 근본이고, 사양지심, 예지단냐, 사양하는 마음이 이 예의 이 근본이고, 시비지심, 지지단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이 지의 근본이다. 이 명자께서는 그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전란으로 뒤덮인 전국시대에 중원을 주의하며 너그러움의 정치를 설파하였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질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사람인변의 두이자의 합자입니다. 두이자는 이 두 개의 가로획이 그어진 형태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각골 시대에는 숫자 1, 2, 3, 4처럼 이 누인 나무마크의 개수로 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5에 이르러서는 이 구분이 잘 안되므로 이 두 개의 가로획 사이에 이 엇갈린 막대를 넣어서 이 숫자 5를 표현하게 되죠. 두이자는 두 개, 두 번, 둘째, 이등, 두 마음, 갑절 등의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이자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배신, 다른 마음, 달리하다는 뜻도 있고, 또는 같은 두 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질인의 의미에는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공자님의 기본 사상이 어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에 따르면 이 사람인 옆에 이 두 획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각골자형을 보면은 단지 사람인 옆에 단출하게 두이자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그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어질린은 사람인과 두이자의 결합으로 이 사람의 이 두 가지 마음, 또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골자행은 두 사람을 단지 표현한 것으로는 이 쪼철 종자 아니면 이 견줄 비자가 이미 두 사람을 그린 자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질인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가 발전해서 이는 상대를 헤아리고 나처럼 여기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질리는 같은 마음을 나타낸 자형이므로 사람 인변 대신에 이렇게 마음신자를 이렇게 넣어서 두 이자의 조합으로 이자를 어질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 인변이 들어간 어질린이 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질린이 뜻하는 바는 어질다, 자유롭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어진 마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사랑할 자입니다. 이 자는 이 무성할 자와 마음심의 합자로 되어 있죠. 무성할 자를 보면은 이 실타래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실타래를 그린 자형으로는 이 무성할 자 또는 이 금을현 또는 이 실사자 또는 이 자글유 등이 있습니다. 고대 초기 이 밧줄, 실타래 등은 이 나무의 질긴 속껍질을 꼬아서 만들었죠. 속껍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띠고 다시 이 식물에 포함된 탄닌과 철 성분이 만나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꼬은 줄은 대부분 이 검붉은 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형은 이 검다, 검붉다는 의미의 이 검을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또한 가는 줄기를 이렇게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실타래는 이 많다, 무성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무성할 자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형이 단지 실 한 가닥을 뜻할 경우에는 이 작을 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물론 이 실들을 모은 실타래의 의미일 경우는 이 무성하다는 이 무성할 이 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성할 자는 금을 현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한 개의 실타래로 그려진 이 금을 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짝을 유의 경우에도 이 한 개로 구성된 이 짝을 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실사자와 금을현은 같은 실타래에서 나온 자형이지만 서임이 달라지게 되자 소전에서부터는 이 실의 이 꼬투리가 위로 올라간 것은 이 무승을 자 혹은 이 금을현이 되고 꼬투리가 이렇게 아래로 간 것은 이 실사자가 됩니다. 사랑할 자는 이 무승할 자와 마음심의 합자죠. 이는 이 마음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넓은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실이란 건 또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주로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큰 마음을 뜻하는 자형이 이 사랑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형이 뜻하는 바도 사랑, 인정, 자비, 어머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 사랑할 자가 있죠. 이 자는 보면은 아들자, 이 덩거를 무는 이 막대를 쥔 손을 뜻하죠. 그리고 마음심의 합자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이 부모의 심정을 그린 자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끔하게 훈육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인권 의식으로 인해서 학교에서조차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매를 아끼면 아이가 어긋나게 자란다 했습니다. 다음 자는 수멀언입니다. 이 자는 자부변 그리고 이 상갈언의 합자죠. 자부변은 이 언덕부가 변 위치에 올 때 쓰이는 간결한 형태죠. 언덕부는 언덕의 경사지를 올라가기 쉽게 만든 이 발판 형태의 이 홈을 그린 자형입니다. 석기시대 주거지는 주로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 산기슭을 오르기 쉽게 가파른 경사지에 홈을 팠다고 합니다. 언덕부는 이 홈을 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처음에는 경사지 혹은 거주지를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덕부에는 거주지란 뜻이 있고요. 오늘날 그 의미는 언덕,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이 높고 크다는 의미를
주로 구성자로 들어가면 쓰이고 있습니다. 상갈어는 이 숨길 언자와 마음신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숨길 어는 이 두 손으로 뭔가를 감싸서 숨겼다는 것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구성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손을 의미하는 이 손톱조, 그리고 옆으로 내미는 손을 의미하는 이 턱과로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인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인공은 장인이 다루는, 주로 이제 토목 기술자들이 다루는 이 물건을 의미하는 자형인데, 예로부터 그 형태가 유사한 돌달구 혹은 손칼, 모루, 청량용 자 등으로 그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형은 이 물건을 두 손바닥 사이에 이 감싸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숨기다, 숨다며 이는 이 드러내지 않는 마음으로도 표현되어 가엾어하다, 마음을 숨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숨길 언이 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받침에 마음심을 넣은 자형이 바로 이 상갈언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뭔가를, 감정을 숨긴다는 의미에서 조심하다, 상가다, 슬퍼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는 것이 이 마음속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방벽 뒤에 이 뭔가를 숨긴다는 것을 표현한 장이 바로 이 언덕불을 추구한 숨을언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숨길 언이 손바닥 안에 숨기는 것이었지만 숨을언은 이 언덕 뒤에 이 물체를 숨기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언이 뜻하는 바는 숨다, 숨기다, 가여하다, 근심하다, 속을 태우다, 엄흉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슬플 척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신방변의 곧적자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곧적자를 보면은 조개패와 칼두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자형을 보면은 소정자와 칼두자의 합자입니다. 이 솥이란 것은 제사에 사용하던 이 청동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귀와 아래 이 다리가 있고, 다리에는 이 장식이 달려 있어서 제사를 위한 이 용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솥정자는 소전으로 오면서 솥정자는 이 솥의 이 손잡이 귀는 사라지고 다리 장식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이 솥 유물들을 보면은 둥근 형태는 이 두 개의 귀와 이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이 사각 형태는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솥은 제사에서 신에게 바칠 음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에는 제사를 올리는 향로가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솥정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 제사, 정계, 귀신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 때문에 의자, 말뚝, 대치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곧적자는 이 솥정자와 칼두자의 합자로서 이 솥에 이 칼로 뭔가 글을 새긴다는 걸 말합니다. 고대 청동솥은 일반인이 아닌 이 왕가에서 사용하였는데요. 솥의 이 안과 바깥면에는 나라의 중요한 규범을 새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법, 규범, 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경우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규범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는 의미로서 곧, 만일 이러면, 뭐뭐 할 때에는 등의 곧적자로 오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곧적은 단지 법을 의미할 경우에는 척, 칙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자형은 이 소전에 이르러서는 이 조개패와 칼도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재물과 이 무력의 조합입니다. 추측컨대 법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이 동거래 또는 물리적 다툼을 중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과 칼로 이 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형이 조개패와 칼도자의 조합이 되자 또 이 형태는 다른 해석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재물이 칼로 깎여 나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적으로 불안하고 안 좋은 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이나 이 받침에 마음심을 넣어 만든 자양이 이 슬플척이 되겠습니다. 이 자양도 역시 똑같은 의미의 슬플척입니다. 슬플척이 뜻하는 바는 슬퍼하다, 비통하다, 동정하다, 가여워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양이 이 칼로 옆을 깎는다는 풀이에서 곁, 가지의 뜻도 생겨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에 사람인을 넣어서 이 사람의 옆자리라는 뜻을 가진 이 곁척자를 새로 또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인자언척, 즉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척은히 여겨야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적불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로우면 모질지 아니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자는 이 인의 정신과 일치하며 남에게 베푸는 친절, 상냥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자적불각이란 말은 이 설선의 이 종종명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는 옥사를 다스리는 네 가지 이 요체로서 공정성, 자유로움, 이 명백함, 이 강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정자가 지녀야 할 이 마음가짐으로서 지금 현대 법리에서도 여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구라고 생각됩니다. 치욕, 유사, 요. 옥사를 다스리는 데는 이 네 가지 요체가 있다. 공자, 명강. 공자, 명강이 그것이다. 공적, 불편. 공정이란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자적, 불각. 자유로움이란 모질지 않는 것이며, 명적, 능조. 명백함이란 환히 비추는 것이며, 강적, 능단. 강단 있는 것이란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에게 이러한 이 네 가지 경구가 충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권력을 따르기 시작하면 독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